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지어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는 양파. 하지만 이렇게 좋은 양파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되어 신장이 망가지고 심하면 위암까지 걸릴 수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양파의 효능을 알아보고 이어서 양파가 내 몸에 독이 되는 위험한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혈관 청소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혈압약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최근 우리나라는 60대 이상 성인의 48%가 고혈압을 앓고 있을 정도로 발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져서 심장병,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파를 먹으면 이걸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파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 혈관에 쌓이는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혈압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을 낮추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양파 속 알리신 성분도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가 더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양파 하나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혈압 조절, 심혈관 질환 예방, 동맥경화 예방까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밥만 먹으면 졸리고 저녁엔 손발이 저리시진 않나요? 이런 증상이 바로 당뇨 초기 증상입니다.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미리 조절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파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식후 혈당이 평균 15%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생양파를 먹으면 효과가 더욱 좋은데요. 물론 너무 맵고 자극적이면 속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언젠가 앞집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예전엔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났는데 요즘은 한 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까봐 겁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르신들도 이런 고민 공감하시죠? 연세가 들수록 골밀도가 낮아져서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생기는데 문제는 한 번 골다공증이 생긴 후에는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파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스위스 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 속 퀘르세틴 성분이 뼈를 약하게 만드는 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또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골밀도가 5%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양파를 매일 꾸준히 먹으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릎이 아파 고생하시는 분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지금부터라도 양파를 꼭 챙겨 드세요.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날씨가 쌀쌀해지거나 환절기가 되면 감기 자주 걸리시죠? 그런데 예전엔 감기 한 번 걸려도 금방 나았는데 요즘은 한 번 걸리면 한 달은 예사로 가고 간혹 폐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연세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양파를 한번 드셔보세요. 양파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는 식품입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을 길러주게 되죠. 양파 속 항산화 성분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양파 껍질을 우려낸 차를 마시면 면역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껍질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아서 염증을 억제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양파는 알맹이뿐만 아니라 껍질까지 버리지 말고 꼭 활용해 보세요.
어르신들 이제 양파가 어디에 좋은지는 다들 아셨죠? 그럼 지금부터는 양파가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꾹 하고 한번 누르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양파의 부작용 첫 번째는 바로 위장장애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혹시 속이 더부룩하고 쓰리거나 밥만 먹으면 가스가 차고 트림이 심하게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연세가 들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음식 소화를 예전처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양파를 생으로 많이 먹으면 위산을 과다하게 분비시켜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유발하게 됩니다. 양파 속의 특정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게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이 쓰리거나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생양파를 섭취한 분들은 위산 역류와 소화불량 증상이 무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은 양파 섭취 후 속쓰림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양파를 드실 때 생으로 먹는 대신에 볶거나 쪄서 드시고 양파 한 개를 4등분 하시어 하나씩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두 번째는 저혈압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고혈압이 아니라 오히려 저혈압으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혈압이 낮아지면 어지럽고 머리가 띵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양파를 드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양파는 혈관 건강에 좋지만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양파 속 특정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이미 혈압이 낮은 분들이 양파를 과하게 섭취하면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양파를 과다 섭취하지 마시고 하루 반 개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신장 건강 악화입니다. 요즘 부쩍 몸이 붓고 소변이 자주 마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양파는 당분간 드시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르신들 신장 건강은 연세가 들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파 속 칼륨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원래 혈압 조절과 근육 기능에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체내에 칼륨이 쌓이면서 고칼슘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슘 혈증이 심해지면 근육경련, 심장박동 이상, 심한 경우는 심정지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양파를 드시기 전에 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칼륨이 줄어들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개를 전부 드시지 마시고 절반 이하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혹시 양파를 드시고 입안이 간질간질하거나 목이 따끔거리고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이런 증상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분이 계시다면 양파 알레르기가 있는 것이니 즉시 섭취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상을 무시하고 계속 드시면 양파 속 단백질과 황화합물 성분이 체내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유발하여 가려움증, 두드러기,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익힌 양파는 알레르기 반응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생양파보다는 익혀서 드시고 가려움이나 두드러기가 생긴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찰떡궁합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혈압 조절 잘 하라고 하는데 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을 겁니다. 이럴 때 양파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마토 속 라이코펜이 더해지면 혈관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이 26%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퀘르세틴과 라이코펜이 함께 작용하면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넣어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 간단하지만 혈관 건강에는 최고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어르신들 요즘 감기 한번 걸리면 잘 낫지도 않고 예전보다 훨씬 오래 가시죠. 이럴 때 양파와 생강을 함께 먹으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양파에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납니다. 반면 생강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실제로 양파와 생강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은 독감 바이러스에 더 강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생강차에 양파즙을 살짝 넣어 마시면 감기 예방에 최고이고, 양파와 생강을 함께 볶아 반찬으로 활용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염증 완화 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혹시 관절이 뻣뻣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뻐근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증상입니다.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무릎이나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양파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드시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관절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올리브 오일은 진통 효과와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관절염 발생 위험이 30% 이상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양파 속 퀘르세틴이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 함께 먹으면 관절 건강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파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관절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어르신들 한약도 궁합이 맞아야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음식도 함께 먹으면 상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파와 상극인 식품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어르신들 예전에 감기가 걸리면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드시거나 양파즙과 섞어 드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꿀도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지만 양파와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파에는 유황 성분이 풍부해서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꿀에는 강한 효소 성분이 있어서 위장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오히려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소화불량, 속쓰림,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소화기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위산이 과다 분비될 경우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위 점막이 손상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이 양파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증상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먹는 생선입니다. 어르신들 생선 좋아하시죠? 고등어나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많이들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생선을 양파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에는 강한 황화합물 성분이 있는데 생선 속 단백질과 결합하면 체내에서 독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소가 체내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서도 황화합물이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고등어와 꽁치를 양파와 함께 조리하는 것은 피하시고, 양파를 넣은 생선구이도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들수록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양파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파는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우유는 위산을 중화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면 소화 과정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특히 우유 속 칼슘과 양파 속 황화합물이 결합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은 황 성분이 칼슘 흡수를 20% 이상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즉, 뼈 건강을 위해 드시는 우유의 효과가 오히려 반감될 수 있다는 뜻이죠. 양파가 들어간 음식을 먹고 바로 우유를 마시는 것은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시고 한두 시간 후에 우유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